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 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이 오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1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보험 상품들을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먼저 자동차 보험과 용종보험 서비스부터 시작됩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 3,522명으로 2022년 12월 말에 비해 76만 7,7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불리던 청약통장 해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며 청약 경쟁률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을 받은 전국 분양단지를 본 결과 정비사업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총 56개 단지 18,325가구 모집에 평균 2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은 8.9대 1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3년을 마지막으로 금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금 보유량 순위가 세계 32위에서 36위로 떨어졌습니다. 19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의 금을 보유해 세계 중앙은행들 가운데 3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로 한은이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는다면 세계 순위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했던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요. 문화 특구를 조성해서 문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 이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게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최근 전 세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유명인들이 지역을 다녀간 뒤에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것, 일명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키워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문화 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경제 인사이트에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또 관심이 몰리고 있는 국내외 유명인들의 일명 스위프트 노믹스의 지역 경제 살리기 효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곳곳에 모든 지역을 다 써야 됩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김치호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현식 평론가님, 실은 지역 경제 살린다. 이게 비단 뭐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숙제였었죠. 특히 이제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이번에 내놓은 것을 보면은요. 조금 달라진 점이 문화를 먼저 일으키고요. 이게 관광으로 이어져서 지역 경제 가자. 이제 이런 어떤 솔루션이 나왔단 말입니다. 또 문화 쪽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과연 뭐 결론부터 말해서 이 문화 산업이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런 흐름들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에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문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 정부나 문체부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고 또 네. 부분적으로는 시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각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는 것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그런 수순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시에 관련돼서는 지역이 중심이 됐던 측면들이 있는데 네. 사실 지역의 예산이나 이런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특구,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예.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걸 뭐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13개 도시를 일단 예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행을 한 다음에 이 각종 심사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은 네네. 연말쯤에 최종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뭐 골고루 있습니다. 일단은 세종특별자치시도 있고요. 네. 강원도로 가면 속초시, 대구는 수성구, 그리고 부산은 수영구가 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 여기에 쟁쟁한 곳들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예. 전남 순천시 네. 그리고 뭐 진도군도 있고요. 경기도의 안성시 그리고 네. 전북의 전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경남 진주시 통영도 통영시를 있고요. 또 포함할 수가 있겠고 충북에서는 충주시 그리고 충남에서는 홍성군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새롭게 부각이 된 지자체도 있고 네. 또 기존에 우리에게 또 관광 문화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는 뭐 안동군 같은 경우도 안동시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정부는 저길 문화 거점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데 실은 문화 거점으로 만들 때 그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컨텐츠가 거의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죠. 네. 예를 들면 지역 소멸이 네. 있는 그런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지역에서 문화도시를 만들려면은 네. 뭔가 문화 자원이 많아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게 좀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거든요. 인구가 예. 굉장히 감소하면 인프라가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주민도 적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오겠는가. 네. 이런 점에서는 아마 관광 인프라 등을 굉장히 많이 확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문화 자원을 이제 상품화하는 것들이 그게 같이 중요한데. 결합되는 예. 형태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예비 사업에서의 어떤 결과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문화 도시, 문화 특구를 통해서 관광으로 이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솔루션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번에도 그게 담겨 있는데요. 방금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트리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컨텐츠를 채워야 되는데 최근에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좀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보시죠. 그 이재용 부회장의 부산 깡통시장 어묵집 이거 짤도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김석기 의원님 좀 드세요. 자, 좀 들어오세요. 김초 교수님 이제 부산 깡통시장이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뭐 이재용 부회장들 대기업 총수들이 갔었었는데 저때 몇 번의 장면들과 함께 뭐 일종의 이재용 특수가 터졌다 하고 이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네. 윤 대통령하고 이재용 네. 회장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이 깡통시장을 방문했던 게 작년 12월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맛있어요. 예. 국물 좀 더 주세요. 예, 이렇게 예. 좀 소탈하게 얘기했던 것도 이제 화제가 되기도 예. 했는데요. 그 후에 저 어묵집 사장님이 이재용 회장의 사진과 예. 영상을 여러 군데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걸 활용해서 마케팅을 함으로써 네. 이 어묵집의 매출이 네.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와서 방문하는 그 방문객 손님뿐만이 아니라 예. 예, 그 실제 깡통 시장의 유동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이 시장님이 좀 수완이 좋으셔가지고 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데 네. 거기서 라이브 커머스까지 진행을 하셔가지고 예.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십니다. 라이브 커머스까지요. 네. 예. 그러니까 저 사장님도 수완이 좋으신 건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거를 하나 이용을 활용을 했으니까요. 네네. 김원식 평론가님 지금 보니까 저 한 장 이재용 뭐 부회장 와서 회장 와서 쉿한 그게 10억의 가치가 있었다더라 하고 중요한 게 이 열기가 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용 효과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이재용 효과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재용 효과라는 개념은 이제 셀럽노믹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유명인들이 어떤 장소나 네.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은 일종의 아우라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네. 굉장히 희소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삼성의 총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평소에 소탈한 이미지로 굉장히 네. 맞아요. 이 평가가 네. 좋습니다. 직접 뭐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방문을 했을 때 효과가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더구나 소탈하게 어묵 국물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맛보고도 좋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서민적인 느낌이 이제 들었지만 네. 물론 아까 이제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어묵집에서는 어떻게 홍보하냐면 대한민국 VIP들의 어묵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서민들이 그냥 먹는 음식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네. 일종의 프리미엄 효과가 이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경제 효과한테 말씀하셨을 때 이 어묵집에만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네. 이 그 지역 전체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시장에 뭐 5배가 늘었다니까. 예를 들면 뭐 백종원 씨가 예산 시장을 네. 살렸을 때 예, 예. 그 특정 지역만 했지만 그 예. 전체로 이제 퍼져가는 예. 그런 이제 온기가 이제 퍼져가는 그런 아랫목 효과와도 좀 비슷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묵집 한 집에 가서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주변부가 더 활성화가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셀럽 효과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진 한 장이 10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그 10억 원이 앞으로 어떤 큰 효과를 나타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묵집 하면은 아까 이제 사진에도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서서 먹거든요. 네. 근데 서서 먹으면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안내문을 네. 여기가 이재용 회장이 서서 먹었던 곳입니다라고 하니 네. 스탠딩으로 서서 먹는 자리조차도 네. 굉장히 값진 효과가 있으니 이거는 경제적으로 이게 헤아릴 수가 없는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김치호 교수님. 근데 실은 과거에도 저렇게 유명인들이 한번 왔다 간다든가 우리가 뭐 맛집들 봐도 이제 사인들 같은 거 촥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있었던 일 아니야라고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이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그래야 될까요? 저기에서 얻는 효과가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훨씬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마케팅 효과인가요? 아니면 뭐 SNS 효과인가요? 세상에 좀 뭐 문법이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퍼지는 속도에 대한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요즘 유명한 이제 먹방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네.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다른 사례를 또 얘기를 드리면 뭐 방탄소년단이 버터를 찍었던 네. 삼척에 있는 맹방 해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성지가 됐었죠. 물론 네네. 이제 지적 재산권 이슈로 그게 이제 더 진행은 되기 어려운 맞아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네. 그 어묵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드리면 네네네. 물론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도 있었지만 네. 물론 그 사업주 그 사장님 입장에서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전에 한번 깡통 시장이 2019년에 화재가 나서 이제 다 전체적으로 전소됐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도 굉장히 어려워서 매출이 뭐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또 사장님이 직원 다 내보내고 다른 집에서 알바하면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 예, 그리고 또 살리려고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로 알게 돼서 네.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고 하고, 예. 예,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매출을 또 늘리는 부분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졌던 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장님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할 준비가 돼 있으셨던 거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이걸 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SNS 좀 뭐라고 그래 파급 효과도 그 파급력이 달라진 것도 맞죠 과거에 비해서 이게 한 번 당연하죠. 터지면은 네네. 더 빨리 입소문이 나니까요. 당연하죠. 그게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이 퍼뜨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추가적인 바이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예. 예, 뭐 눈덩이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스노볼 에펙트처럼 예. 굉장히 굴러가면서 더 커질 수 있는 효과라는 건 엄청난 거죠.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 어묵집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문화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스위프트 노믹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한 여가수가 일으킨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스위프트 노믹스. 이거거든요. 이걸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좀 이용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김원식 평론가님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스위프트 노믹스. 아마 시청자님 분들 중에서 이제 스위프트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구야부터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스위프트 노믹스를 한번 짚고 가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면서 네. 약간 억울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평론가님은요? 아니요, 제가 억울한 게 예. 아니고 방탄소년단이 좀 억울할 것 같다. 왜냐하면 예. 몇 년 전부터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경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많이 다뤘었는데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워낙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다 보니까 용어가 돼서 예. 지금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예. 학과목이 개설될 정도로 예, 이렇게 뭐 관심이 논문도 나오고 뭐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개념을 풀어보면 스위프트의 이름을 따가지고 네. 스위프트 노믹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일단 두 가지 수익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가수니까 공연 자체의 수익입니다. 네. 그래서 뭐 티켓 값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뭐 한 회당 공연에 이제 6, 7만 명이 오게 되고 네. 뭐 한 사람당 뭐 1,400 달러 정도 예. 이렇게 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당장 직접적인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예. 사실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음반 음원 수입보다는 이런 공연 수입이 가장 큰 게 사실이긴 네.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굿즈라든지 다른 어떤 뭐 앨범 판매고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K-pop 가수를 또 한 번 이게 돌아야 네. 뭐 1,000억 가까이 이상 방탄소년단까지 그래요? 이제 네. 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네. 그 자체의 수익 외에도 일단 공연이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뭐 택시를 타고 간다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이 좋은 거예요. 예. 예. 뭐 버스도 많이 타면 버스 요금 뭐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네. 열차를 탄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전날 혹은 그 전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전날에 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자야 되느냐? 예. 호텔이나 뭐 모텔, 뭐 이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 시설에 머물러야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이제 숙박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우리가 체류형 관광이라고 했을 때 많이 잘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많이 잘수록 거기서 또 뭘 해야 되느냐?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식당이 또 잘 되고 음료 시장도 당연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 공연을 기다리는 시장에 또 뭘 해야 되냐? 그 지역에서 쇼핑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공연이 한 몇 시간이니까요. 네. 낮이나 이런 데 돌아다녀야 되니까. 뭐 면세점에 갈 수도 있는 예. 거고 요즘엔 또 생활용품점을 또 많이 가가지고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백화점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문화 관광지를 또 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엔 또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예.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그만큼 이 문화 자원, 예. 외국인들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문화 시설이나 자원까지도 이렇게 방문하고 심지어 궁릉까지도 많이 지금 방문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궁릉은 입장료가 있어요. 네네. 무료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텐츠 자체의 수익도 있지만 이렇게 부대적인, 부차적인 그런 수익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번 공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예. 호텔, 식당 또 주변부의 어떤 명승지 이런 것들이 같이 네. 매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이코노믹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스위프트 노믹스. 이제 방금 우리 평론가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이제 BTS의 사례가 있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향력이라든가 경제 효과가 이게 너무나 엄청나니까요. 이제 미국에서도 특히 미국의 경제학계
뭐 지역 경제, 뭐 관광 인프라 여기에서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이 시장 연관 효과가 터진 겁니다. 자, 김초 교수님.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군지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짧은 소개와 함께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한 번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할 때 6만 명, 7만 명이 몰리는데 뛴다고 하죠. 그러면 진도 2.3 규모의 실제 지진이 뭐 발생할 정도였다. 네. 이거 사실인가요, 이게? 네. 네, 사실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필라델피아 그 시애틀에서 공연을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예. 그게 실제 지진은 아니고 예. 지진 2.3도에 준하는 그렇죠. 진동이 예. 일어났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 정도의 강도라는 것은 미국에서 많이 보는 풋볼 경기에서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특이한 점으로 이제 봤던 거고요. 네. 예.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뮤지션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벌어들이는 돈은 예. 근데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다른 가수들도 있거든요. 비욘세라든지 네. 뭐 닥터 드레나 뭐 그 테일러 스위프트 악연이 있는 뭐 그 카니어 웨스트나 네. 근데 이 가수들은 예. 음악으로도 벌지만 네. 음악 외에 버는 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광고라든지 네. 뭐 신발이라든지 뭐 예.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음악 자체의 공연 90%가 음악에서만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공연으로. 네네. 그래서 공연으로, 예. 음반으로 또 그 외에 일부 이제 굿즈가 있긴 있지만 예. 대부분이 음악 활동에서 벌어들인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뮤지션이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미 그래미 어워즈를 벌써 올해 앨범상을 3번이나 받았고요. 예.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 10관왕 그리고 월간 청취율이 스포티파이에서 1억 명이라고 합니다. 네. 매달 1억 명 이상 듣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미국인 절반이 53%가 스위프트의 팬이다라고 했던 조사 결과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공연에 대한 에라스라는 공연인데 아까 평론가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평균 가격은 한 250불인데 네. 실제로 그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고요. 예. 안표가 거래되는 것은 거의 4,000불 이상. 예. 가장 비싼 경우에 한 2만 불 정도에까지 팔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3천만 원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나는 영혼과 집을 팔아서 이 공연을 보러 예. 간다라고 정도까지 할 얘기를 하는 게 네. 어느 정도 말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작년에 그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했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대중예술인이 네. 선정된 적도 있지만 네. 다른 기여도로 됐지 순수한 예술 활동으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 사실 다른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찰스 3세 영국 국왕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샘 올트먼 같은 오픈 AI 창업자들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들 다 제치고 네. 됐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놀랍고요. 예. 또 이렇게 인기가 있는 부분 물론 네. 이제 그 우리는 잘 몰랐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2012년에 와서 지하철을 타고 다녔고요. 많은 그래요?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네, 네. 다녀갔던 게 그 16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거의 네. 18년 차, 예. 20년 가까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고요. 초기에는 컨트리송으로 시작했다 이 예. 부분이 팝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거의 10개 앨범을 만들면서 거의 예. 대부분을 직접 쓰는 싱어송라이터로서 했고, 이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추가로 드리면 네. 본인이 믿는 부분, 정치에 대한 그 주장하는 부분들을 예. 거침없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 주장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또 노래로 표현까지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팬들은 이런 부분들을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고 네. 스위프티라는 그 팬덤은 더 열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김철 교수님 제가 궁금했던 게 방금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네. 이전에 뭐 비욘세도 있었고요. 뭐 굵직굵직한 빅스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런 뭐 누구 노믹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든가 이러지를 않았는데 왜 테일러 스위프트죠? 인기라는 거는 과거에도 이런 빅스타들은 있었잖아요. 있었죠. 뭐가 좀 다릅니까? 뭐 공연에만 한다는 거? 뭐 그런 건가요? 좀 그게 궁금해요. 이게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곡에 대한 부분, 가사에 대한 전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또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격이 굉장히 좋고요. 예. 180cm고 예. 굉장히 또 열정적입니다. 예. 과거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조금 체력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지만 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네. 작년만 해도 60회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 아. 상상이 되세요? 예. 그러니까 공연으로 완전히 몰두를 하니까 공연을 60회 하면서요. 예.
그 20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했지만 또 이후로는 매년 한 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잘 나가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네. 예, 그리고 또 반사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네. 예, 좀 탈출하고 싶은 입장에 내가 좋아하는 스위프트를 보겠다라는 팬들이 많은 그런 효과들이 추가됐을 수도 있겠죠. 그좀 독특한 뮤지션의 스타일,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고 왔고요. 그걸 지켜보는 이제 경제학계 또 경제 정책을 펼치는 곳도 지금 놀라고 있는 건데요. 자, 김원식 평론가님, 네.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뭐 그렇죠.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여기에서 이제 경기를 판단하는 책을 냅니다. 그 네. 페이지가 베이지색이어서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쓰는데 여기에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언급이 네. 됐다 사실입니까? 미 연방준비제도는 참 말을 아끼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웬만하면은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를 인정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지난 필라델피아 공연을 말씀하셨는데 그 공연 덕분에 실제로 호텔 매출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 경제 살렸다. 네. 예. 그래서 8개월 동안 60여 개의 공연 만에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했는데 예. 그것 외에 부대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투어 기간에 대중교통 이용만 4만 3천 회 정도 추가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뭐 열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 회사들이 네, 그렇겠죠. 활성화됐다라는 예,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와 관련해서 지출한 액수가 4,8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팝업도 전시도 하거든요. 팝업이라는 건 임시 매장이거든요. 잠깐 이제 여는 매장인데 이제 네. 굿즈나 앨범이나 네. 도록 같은 걸 파게 되는데 이것도 11만 4천여 명이 한 달 동안 이제 방문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네.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잠정적인 추계치가 아니고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티켓 수입만 1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경제 부양 효과는 50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5천억 원 정도 네.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웬만한 나라 35개국의 GDP와 맞먹는 예.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이렇게 예. 구체적인 수치로까지 이제 확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의 팝스타죠.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으키고 있는 지역 경제 살리기 효과, 이 스위프트 노믹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왜 했냐? 실제로 문화가 관광, 이게 다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정말 큰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 어디에 뭐 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한류, 이 K-팝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강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런 한리 스타, 이 K-팝, 이 문화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활용할 수는 없을지, 이 대목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K-팝,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할지,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미국의 저런 테일러 스위프트 노믹스처럼 될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초 교수님, 지금까지 좀 보면서 저 미국이니까 그렇지, 뭐 테일러 스위프트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교수님이 보기에 실제 우리의 K-팝 스타들의 영향력,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엄청나죠. 뭐 우리가 맨날 BTS 얘기하지만은 또 임영웅 씨의 힘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의 한번 힘, 우리 K-팝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네네. 네.
우리 어떻게 보면 K-팝 스타 뭐 꼭 K-팝으로 국한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그 한류 스타 같은 경우에도 네. 전혀 그 미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지 포춘이 네. 2014년부터 23년까지 이 한국 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부분을 따져봤는데요. 그게 네. 한 290억 달러 정도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예, 그리고 매년 36억 달러 이상의 경제 이바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5조씩이면 우리가 이미 사이즈는 대단한 거네요. 엄청 큰 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예? 아까 이제 평론가님 얘기하셨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50억 달러는 네. 물론 미국 전체 GDP 비중으로 보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네. 0.00 몇 정도 되는데 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0.3% 정도 비중이 나오거든요. 네. 더 큰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재작년에 이제 군대들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완전체 공연, 부산 공연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는 약 50만 명 정도가 왔던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예. 거의 그 3분의 2 정도 외국인이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경제적 효과만 해도 1조 원이 넘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트로트 가수 임영웅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여러 곳 광고 보셨을 거예요. 뭐 피자나 정수기나 나오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는 예. 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굉장히 위기에 있던 자동차 회사가 예. 임영웅을 모델로 삼으면서 살아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수기, 아까 얘기했던 정수기 커피 메이커까지 같이 하는 정수기는 네. 거의 3배 이상 뛰었고요. 매출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걸 히어로노믹스다. 아까 예. 얘기했던 맞아요. 있습니다, 우리도. 스위프트노믹스처럼 예.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월드 투어를 했습니다. 네. 월드 투어를 이제 미국에서도 했고 베트남에까지 갔는데 실제로 하노이 콘서트에서는 블랙핑크를 보려고 네. 그 도시에 17만 명이 몰렸고요. 네. 여기서 그 분석된 경제 효과가 2,560만 달러라고까지 예. 크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한국 경제연구원은 K-팝 기반의 한국 경제적 효과를 거의 37조 원이다라고 네. 크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K-팝 스타들, 한류 스타들의 뭐 경제적 연관 효과는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 분석인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겁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과거에도 뭐 오빠 부대 뭐 다 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확장성이 좀 커졌나? 가수 임영웅 님이 모든 공연을 뭐 전라남도 강진에서만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몇만 명이 강진을 찾아갈 정도의 그 뭐라고 해야 그 이끌림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야 이게 지역 경제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확산 측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이제 K-팝 가수와 네. 말씀하신 임영웅 팬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K-팝 팬덤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K-팝 팬덤 혹은 K 콘텐츠의 팬덤이라고 하면 네. 예전에는 아시아권에 좀 머물렀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네.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갔었는데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곳은 좀 소비력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네. 아직은 굉장히 성장한 곳은 아닙니다. 네. 팬은 굉장히 많은데 예. 구매력은 약간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중국도 굉장히 팬이 많은데 지금 관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예전에 그쪽에 치우쳤던 SM이라든지 FNC 같은 기획사들은 좀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BTS를 포함하고 있는 빅히트, 지금은 이제 네, 하이브죠. 하이브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략을 어디로 했냐면 유럽이나 북미권, 남미권으로 맞아요. 전략을 틀었습니다. 예, 예. 그게 성공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니 K-팝을 과연 그 서양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들었었는데 소비 패턴, 그러니까 음악 소비의 패턴이 달라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앨범을 찍어가지고 그냥 물리적으로 수출하고 홍보하는 차원,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발로 뛰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는 SNS를 통해 가지고 음악을 소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이 됐고 또 물리적인 공간에 있어서는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일단 확장이 됐기 때문에 네. 한국을 방문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중국이 주춤한 사이에 네. 북미에서 오는 분들이 2, 3위권을 다퉈요. 그리고 앨범이라든지 음원도 네. 북미권에서 많이 예. 삽니다. 그러니까 예. 기존엔 생각하지 못했던 팬의 확장이 일단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기 좀 표를 보면 네. 이제 외래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반이 될수록 20%부터 50% 있잖아요. 정말 연관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고 뭐 이래야 네. 되는 거죠. 숙박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팬들은 다 20, 30대인데 20, 30대가 평소에 돈을 저축합니다. 평소에 안 쓰고 안 먹고 한 다음에 어디서 와서 쓰느냐? 예. 한국에 와서 쓰려고. 힐링하기 위해서, 예. 휴식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포미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 젊은 세대들은 뭐 세계를 막론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과감 없이 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임영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팬덤이라고 하는 아까 SNS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임영웅 효과도 사실 SNS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SNS로 음악을 소비한다고는 대체적으로 20, 30대가 그러겠지, 10대가 그러겠지 생각하고 있지만 네. 지금은 SNS가 보편적이 됐어요. 실제로 보면 저도 네. 이게 유튜브를 운영을 해보면 네. 임영웅 가수에 대해서 뭔가 작은 것만 다뤄도 네. 몇만 명이 올려오세요. 그래서 그럼 매일 다루셔야 되겠네요. 그 유혹에 시달리는데 네. 그래서 평론가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다룰 수는 없어가지고 네. 유혹에 항상 시달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팬덤 혹은 음악 소비 현상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젊은 세대만 이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네. 50대, 60대, 심지어 70대, 80대 분들도 뭐 너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음악을 들으시고 무슨 콘텐츠가 올라오면 지지 보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창원이나 뭐 광주에서 예. 공연하게 되면 서울 분들이 갑니까? 거기까지 갑니다. 아. 강원도에 있으신 분들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럼 1박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1박을 하셔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예. 가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예. 숙박시설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제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문화도시 같은 프로젝트가 이제 출범하니까 이게 잘 결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해법을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팬덤 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김초 교수님 팬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 스타가 주도권을 잡아간 거죠. 그러니까 스타가 어디로 가면 그걸 따라오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팬덤 문화가 바뀐 거죠. 물론 이제 주도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문화 자체는 수용적이기 때문에 예. 팬이 주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어. 과거의 오빠 부대 같은 팬클럽 같은 경우에는 우상처럼 바라보고 예. 쫓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실질적인 지금 팬덤 현상에서는 팬들이 네. 콘서트를 취소하기도 하고요. 네. 프로듀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네. 기업의 전략에 참여해서 네. 그 같이 공동적으로 이 팬덤을 형성하고 네. 그 아티스트와 협업적인 관계 또는 기획사까지 같이 네. 함자 협업적인 관계에서 이걸 만들어 간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겠죠. 네. 네. 그게 코어 팬덤 뭐 이런 겁니까? 특히 이걸 팬덤이라고 하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그 평론가님 많이 네. 말씀하셨는데 그 팬덤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전에는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확산이 돼 있다면 예. 지금은 플랫폼에 좀 모여지고 있는 현상이 더 보여지고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하이브에서 운영하는 예. 위버스 같은 경우에도 팬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쪽에서 많은 대화나 쇼핑이나 뭐 의견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예.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가 육성이 되기까지 합니다. 집단 행동을 하기에 더 좋은 상황으로 가네요. 플랫폼으로 모인다면.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과 다른 게 아까 이제 코어 팬덤 언급을 예. 하셨는데 이제 코어 팬덤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코어라는 건 핵심이죠. 예. 그래서 팬은 팬인데 예. 그냥 좋아해. 뭐 나는 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코어 팬덤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임영웅 팬 같은 경우는 저 지방에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달려가는 네. 그래서 거기서 사진 한 장이라도 사고 네. 상품이라도 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핵심적인 팬이 바로 코어 팬덤이고요. 네. 그 코어 팬덤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플랫폼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우리가 재주 넘는 곰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해외 예. 투어를 하게 되면 맞아요. 그 현지 업체들과 해서 수익 배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예. 됩니다. 하고 현지 지역 경제만 예. 활성화시키는 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투어가 사실은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하지만 예. 우리는 유럽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그 현지에 좋은 일 많이 시킵니다. 예. 그렇지만 그 팬들이 좀 우리나라에 와서 방문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플랫폼에 와서 네. 소비 행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존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아마존이 처음에 책을 팔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안 파는 게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K-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많은 팬들이 오게 한 다음에 네. 거기서 모든 경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소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 계획이거든요. 예. 그 가운데 이제 지역과 또 연결하게 되면 그렇죠. 뭐 농수산물이라든지 예. 지역 틈사물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이지만 이런 물리적 공간과의 어떤 경제 효과까지도 네.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코어 팬덤을 형성하느냐 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화산업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팬덤 경영학, 팬덤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쓴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도 이 팬을 형성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네.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 문화 쪽 특히 대중문화가 일반 경제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좀 솔루션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초 교수님, 이제 저희의 좀 상황을 좀 보면은 일단 문화 특구를 지정도 하고 신청도 이제 했습니다. 앞서 우리 맨 앞에 봤었죠. 뭐 통영시, 충주시. 그런데 이런 거예요. 매년 3월에는 경남 통영시에서 뭐 임영웅 씨의 공연이 열린다. 이런 킬러 컨텐츠만 겹치면 통영은 거의 뭐 문화산업으로 뭐 상반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둘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이 문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게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할까요? 그런 좀 어떤 구체적인 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팬 같은 경우에 코어 팬 같은 경우에는 단지 공연뿐만 아니라 전날 와서 하룻밤 숙박하면서 예, 먹고 쓰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지역 경제에도 분명히 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에 통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특화된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꾸준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차별화되고 이 지역을 그러한 목적으로 방문한다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예. 특정한 아티스트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다 보면 그 지역색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그러니까 하나 일회성이 안 된다. 일회성은 예,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꾸준한 투자를 이뤄서 예. 차별화해야 되는 거고 앞에서 BTS의 이제 예. 해변도 얘기를 드렸지만 예. 그 IP가 확보되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교류나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협약이 된 후에 활용이 되는 게 또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발레 도시다 이런 것도 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국립발레단은 어느 도시에서 뭐 매년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연한다. 네.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예. 그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 것은 예. 지금 생일 카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카페라고 하면 뭐 예. BTS 쪽에서 이제 지민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게 한 곳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생기고 예. 그 여러 곳의 생일 카페가 다 각자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일 카페가 뭐죠? 죄송한데. 예,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네. 좋아하는 스타의 예. 사진과 예. 굿즈 같은 것들이 다 전시가 돼 있고 팬들이 스스로 서빙을 하면서 다른 팬을 만든 카페입니다. 네, 그게 생일 카페예요. 네, 예. 네. 그게 전국에 좀 있나요? 지금 전국에 있고요. 예. 여러 곳에 있고요. 예. 그래서 뭐 팬 입장에서는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성지순례하듯이 예. 이곳 저곳 가면서 인증샷을 남기고 그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원식 평론가님. 이 문화 지금 막 힘 대단하다, K-팝 한류다. 이게 실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되는 그 연결고리와 그 부분이 네. 그것만 한번 터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많이 논의되는 것에 대한 진단부터 드리고 좀 한계를 벗어나는 방안까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콘서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콘서트 갔을 때 콘서트에 들어가는 비용에 따른 네. 경제 효과와 그 부대 효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이제 뮤직비디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촬영이라든지 예. 작품 배경이 됐던 곳이 명승지가 돼서 또 예. 경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해봤죠. 예, 근데 예. 이게 자칫하면 이런 경우에는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때만 잠깐 네. 반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비틀즈의 사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비틀즈가 리버풀에서 활동을 했는데 리버풀은 옛날에 이제 산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 근거지였는데 나중에 퇴락하게 되면 문화 산업적으로 특화된 거였는데 예. 리버풀에서 활동했던 BTS 그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이냐면 비틀즈가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했었던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다 명소화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그 명소 투어만 해도 코스를 짜가지고 거기만 인력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예. 택시 기사는 거기 완전 관광 해설사예요. 예. 그래서 리버풀에는 바로 이런 비틀즈 경제 효과가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제 무슨 말씀이냐면 예. 결국에는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들이 지역 기반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지자체에서도 하는 건 뭐냐면 네. 유명해진 분들을 나중에 이렇게 모시는 거라든지 예. 될 만한 게 아니고 네. 되지 않을 것 같은 신인들, 네. 새로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고 예를 들면 뮤지컬이다, 연극이다, 아니면 인디밴드다 이렇게 네. 각 분야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상시적으로 어느 문화도시 특구에 가면 항상 공연을 볼 수 있어.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예. 그런 신예들을 볼 수 있어. 누구도 잘 보지 않는 것들이야. 물론 유명한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예. 유명한 사람, 신예들 이렇게 섞어가지고 예. 우리 비빔밥 잘하잖아요. 그래서 비벼가지고 예. 제시를 해주면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 그 마니아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게 뭐냐면 네. 어떤 문화가 있냐면 내가 발굴해가지고 후원하고 지지한 사람이 성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너무 유명해진 사람을 따라가기보다는 예. 약간 뜨기 전에 재능 있는 사람을 후원하면서 커가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면 만족감을 느끼는 팬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그 아미가 형성된 게 뭐냐면 네. 아직 뜨기 전에 예. 이 친구들은 우리를 너무 대변해 주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래서 그래미까지 가야 돼. 지금 네.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런 팬들의 심리를 잘 활용해 가지고 지역의 무대이고 예. 그 무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건 뭔가, 지자체에서 필요한 거는 뭔가 이걸 고민하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하는 거예요. 교수님 뭐 끝으로 진짜 이 문화특구 지정만 된 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관계자분들이 기획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통찰력도 있어야 되겠고 자기 도시에 맞는 그 킬러 콘텐츠 뭐 이런 것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된 대부분이 네. 그 소프트웨어 IP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네. 예, 그게 테일러 스위프트나 방탄소년단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를 좀 덜했던 부분들은 반면에 하드웨어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만들어진 하드웨어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하는 스테디움이라든지 그보다 더 그렇죠. 작은 아레나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 생겨났습니다. 예. 그 전에 보유하고 있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아레나. 예. 이러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예. 다른 것들을 발현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팬덤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네. 꾸준히 바꿔주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방치될 경우에는 금방 흉물이 되거나 더 활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기 십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해당 사업에다가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30%를 나중에 돌려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그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일단 지역에서는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고 먹고 이런 그렇죠. 문제들 그런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 어떤 인센티브를 앞으로 더 강화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화라는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건 실증됐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또 기획력, 꾸준히 이어가는 어떤 행정력, 또 하드웨어를 또 준비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정부가 얼마 전에 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촉진을 골자로 하는 1월 10일 이 부동산 대책 내놨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건데요. 자, 재건축 시장에 과연 훈풍이 불까요? 또 전반적인 주택 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대한민국 또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